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말 의병 및 의거 활동이에요. 성리학의 주리론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호론은 위정척사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위정척사 운동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점차 항일 의병 운동이 항일 무장 독립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1895년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는데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그 계기가 됐어요. 유인석, 이송 같은 양반 유생층들이 중심이 됐고요. 점차 동학 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가담하게 됐어요. 유인석은 한때 충주성을 점령하는 이런 기세를 떨치기도 했었어요. 아간파천 직후에 고종의 단발령 철회와 해산 권고 조칙으로 을미의병을 해산했지만 농민층은 활빈당을 조직해서 반봉건 반침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어요. 1905년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의 체결로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했고요.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봉기해서 우리 관군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는데요. 같은 동포와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항전을 중단하고 체포돼서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1인들이 주는 일체 음식물을 거부하고 굶어서 이렇게 순국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돌송은 경상도 평해 울진에서 봉기한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었어요. 1907년에 정미의병이 봉기하는데요. 1907년 7월 20일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요. 7월 24일 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그 조약 내용에 따라서 군대가 7월 30일에 이어서 해산되었던 것이에요.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의병이 발발하는데 중심에 유생과 해산된 군인 그리고 노동자, 농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 정미의병에는 특히나 평민 의병장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신돌석, 홍범도, 김수민, 최응원 등이 바로 그들이에요. 해산된 군대인 진위대가 가담함으로 인해서 이 의병이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작전이 결행되는데요. 유생 의병장들의 주도로 13도 연합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가 임명됐고요. 양주에 집결한 이 의병수만 약 1만여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근대식 무기를 소지한 진위대 출신의 병사와 기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약 3,000명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했다고 해요. 각국 영사간에 국제법상 합법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허위가 이끄는 300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후발대의 도착이 너무 늦어졌고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본 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해 옴으로써 전력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패퇴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이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서울 진공작전의 한계점을 보면요. 이인영의 총대장 이인영의 귀향이에요. 총대장 이인영은 부친상 소식을 듣자 그 막중한 총대장이라는 임무직을 내려놓고요. 대장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평민 의병장 이 신돌석과 홍범도 같은 이 유능한 의병장들을 이 배제시켰던 유생 의병장들의 태생적 한계점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이 인형은요 1909년 6월 문경에서 체포돼서요 생일을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군사장 허위는요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후임 총대장이 돼서 2차 진격을 계획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되는데요. 서대문 형무소 설립 이후 최초의 사형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안중근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2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용맹한 기상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굴욕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허위는 조선 제1의 충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허위는 성균관 박사라는 이 벼슬로 시작해서요. 나중에 평리원 서리 재판장에 임명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날 대법원장 서리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었어요. 이런 걸 모두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구국정신은 집안에도 이어져서요. 조카 허영식은 동북 항일 연군에서 무장투장을 전개했고요. 이 조카 딸 허길의 아들이 바로 광야라는 시를 지은 이육사 선생이에요. 직계 자손들은요,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신분으로 어렵게 살다가 2006년에 기화했어요.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면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것이죠. 직계 제자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냈던 박상진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허위, 왕산 허위예요. 호가 왕산인데 그가 그토록 진격하고 싶어했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지금은 동대문구 신솔동역 오거리에서 시조사 삼거리를 잇는 그의 호를 딴 왕산로라는 이런 도로명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1909년에 일제는 남한 대토벌작전을 감행해요. 호남 지역 의병장들이 계속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2개월간 호남 지역을 초토화하고 의병장들을 체포함으로써 의병장들이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간도나 연해주 같은 국외로 이주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국내 의병의 그 의의를 살펴보면요, 일제 강점기에 무장 독립 전쟁으로 계승됐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한계점은 양반 의병장들이 여전히 봉건적 신분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큰 한계점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의거 활동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열혈 청년 장인환과 전명훈은 제1차 한일 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스티븐스를 처단하기에 이르러요. 스티븐슨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뒤 한국에 유리한 바가 많다라든지 한국민은 일본의 보호 정치를 환영하고 있다 라는 등의 이 망언을 함으로써 이 장인환과 이 전명훈 의사의 그런 분노를 샀던 것이죠. 그래서 1908년 3월 23일에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페리역에 도착한 이 스티븐스를 장인환과 전명훈은 그 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어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동일한 인물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먼저 전명훈이 권총을 발사했지만 이 불발로 끝나게 되자 전명훈은 총을 거꾸로 들고 스티븐스에게 돌진을 하고 둘이서 육탄전을 벌이고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뒤이어 나타난 이 장인환이가 총알을 3발을 격발을 하는데 첫 발이 바로 전명훈의 팔에 맞게 돼요. 하지만 두 번째 발은 스티븐스의 그 오른쪽 폐 부위에 명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발이 바로 복부에 명중함으로써 스티븐스는 이틀 후에 죽게 됐던 것이에요. 곧바로 체포된 이들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한국 교민들이 재판 후원회를 조직해서 의원금을 모금했어요. 무려 $7,000 이상이 모금됐어요. 재판에서 장인환은 2급 살인죄를 선고받게 되고 25년 징역형을 받게 됐는데요. 10여 년 만에 1924년에 자유의 몸이 됐고, 이 전명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보석이 돼서 1908년에 연해주로 옮겨가게 됐고 1909년에는 안중근과의 만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명훈의 의거가 안중근의
그 만주 하얼빈 이또 처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추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당시 미국에 유학와 있던 이승만에게 재판 통역을 이 교민들이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재판 통역을 거부해요. 나는 학생 신분이며 크리스찬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고 해서 교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는데 안중근에 대해서도 나라의 명예를 더럽힌 암살자 이런 막말을 하고요. 국내 의병투쟁도요.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쏟아냈어요. 일부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부정하는 그런 이승만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옹호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식으로 감싸 안아주려고 해도요. 자기 주장과 어긋나면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그의 이 가치관이 사실상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돼요. 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안중근은요.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더불어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매복을 해요. 우덕순, 유동하는 차이자고역이요. 채가구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매복하고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매복하게 되는데요. 이 채가구역 지하숙소에 매복하던 우덕순과 유동하는요. 기차가 채구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이 4분 동안 문이 잠겨서 밖에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서 거사에 실패하게 되고요. 기차가 하얼빈역에 정차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또의 얼굴을 알 수 없어서 이 거사를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요. 수행원들도 너무 많으니까 누굴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간 환영 인파 속에 일본인 하나가 이또의 이름을 부르자 이또가 뒤돌아서 손을 흔들어서 얼굴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에요. 한 발은 이또의 흉부, 두 번째 발은 흉복부, 세 번째 발은 그 윗배 중앙 우측을 통과해서 좌측 복근에 명중하게 됐던 것이에요. 세 발 모두가 급소를 명중시킴으로써 저격 30분 만에 이또는 죽게 돼요. 평소 그 안중근의 아버지 부친 안태훈과 친분이 있었던 김구가 안중근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안중근에 대해서 안씨 집안의 총 잘 쏘는 청년이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안중근의 이 총격술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안중근은 이 자신이 이또를 정확히 죽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발을 일본 총영사 그리고 수행비서 만주철도 이사에게도 각각 한 발씩 쏘게 돼요. 그리고 권총 딱 한 발만 남기게 됐던 것이에요. 총탄 한 발만 남기고 체포돼요. 그러면서 이 꼬레아 후라라고 에스페란트어로 외치게 되는데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이에요. 안중근은 자신은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다 라고 재판정에서 당당히 말하고요. 나는 군인이니까 총사령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 놈들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교수형으로 집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안중근, 도마 안중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안중근의 세례명이 토마스였기 때문이에요. 토마스를 한자어로 이렇게 하면 도마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도마 안중근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던 것이에요. 아무튼 만주 하얼빈에서 이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11일이에요. 이또를 처단하게 되고요. 리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이렇게 저술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신의 사상을 담은 이 서문을 저술을 하던 중에 바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리순 감옥은 잘 알고 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곳에서 순국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모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09년 12월에
이 명동성당 앞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던 이 완용을 이재명 의사가 칼로 상해하게 돼요. 이완용은 대수술 끝에 살아남고요. 아주 목숨도 질기죠. 1926년까지 살게 돼요. 69세에 죽게 되네요. 다음 조직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이요. 쭉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쭉 나오고요. 맨 끝에 줄에 해산한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1907년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에 의한 군대 해산과 관련된 이 조직이겠죠. 1907년이에요.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 1905년이고요. 단발령 실시는 1895죠. 이렇게 을미의병이니까 13도 창의군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 계획하였다 1908이고요.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 1909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후의 상황이니까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